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온오프 연계 프로젝트 수업 모델 너와 나 우리 모두 지키는 인권 수업을 진행한 도산초등학교 5학년 연구회입니다. 영상을 통해 저희 연구회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수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사례를 통해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둘째,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며, 셋째, 생활 속에서 학생 스스로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은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알게 된 인권의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사례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인권의 의미와 생활 속 인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 활동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직접 실천하는 인권 프로젝트 수업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교과별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한 교과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총 12차 시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사회와 도덕 교과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 실태 설문조사가, 국어 교과에서는 인권 보호에 대한 토의와 글쓰기가, 미술 교과에서는 인권 주제 사진 촬영이, 창체에서는 인권 관련 게임 제작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교과별 성취 기준 도달을 위해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며 협업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분석하고 선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는 학교 내 인권과 관련한 시설 활용 및 토의 활동과 다양한 모둠 활동이 진행되어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융합한 수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업에 활용한 에듀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은 웹 기반 서비스로 복잡한 과정 없이 동시에 최대 5만 명까지 접속이 가능한 에듀테크입니다. 학생들은 잽을 활용해 가상교실과 책상을 만들어 활동 결과물을 학급 친구들과 혹은 다른 학급 친구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에듀테크와 쉽게 연계하여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잽을 통해 스스로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고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다음은 패들렛입니다. 패들렛은 포스트잇 보드처럼 같은 페이지를 공유하는 공유 게시판의 역할을 합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을 지원하여 차시별 내용에 적합하게 템플릿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유료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무료 계정은 3개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에듀테크는 미리캔버스입니다. 미리캔버스는 웹디자인 제작 도구로서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많은 템플릿을 제공해 학생들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알로우는 비주얼 협업 툴로 학생들이 직관적이고 창의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에듀테크입니다. 젠보드와 기능은 다소 비슷하지만 웹사이트 인베드 기능을 활용해 유튜브와 인터넷 기사 등을 끌어와 다채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또 캔버스를 여러 장 사용할 수 있어 온라인 모둠 활동으로도 적합한 에듀테크입니다.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수업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총 12차 시에 걸친 이번 프로젝트 활동 중 먼저 프로젝트 열기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프로젝트 활동 전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개념 알아보기 단계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이 지켜지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실천 방법을 실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의 산출물로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차시별 학습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차 시는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공부할 주제를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온라인 수업 도구로 정리하고 서로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이 3차 시는 인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권의 의미를 알아보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모습을 학생들이 모둠을 이루어 함께 온라인 협업 활동을 통해 조사하여 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보고서를 만들고 공유하고 이를 발표해 봅니다. 4호차시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인권 실태 관련 설문지를 온라인 설문지로 제작한 후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 반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의견을 모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학급의 인권 규칙을 정하고 제안합니다. 6, 7차시는 인권 보호와 관련한 토의 활동 시간입니다. 먼저 토의 활동 전 인권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 주제 제안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유합니다. 그리고 토의 주제와 관련해 학생 자신의 주장과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를 주제로 모둠별, 학급별 토의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의 활동 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후 이를 잽과 패들렛을 활용해 공유합니다. 8, 9차시는 인권을 주제로 모둠별로 주제 작품을 만들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공유하고 감상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먼저 잼보드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진 앱을 활용해 모둠별 사진을 촬영해 봅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촬영한 사진을 패들렛과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을 활용해 공유하고 감상해 보도록 합니다. 10차시는 인권 보호와 관련한 학생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인권 다짐 선언문을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 먼저 인권 다짐 선언문 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 인권 다짐 선언문을 제작하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패들렛을 활용해 제작한 인권 다짐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인권 다짐 선언문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11, 12차시에서는 이번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인권 보호 게임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 모둠별로 메타버스 게임을 구상하고 게임 제안서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학생들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평가 및 기록입니다. 평가는 사회교과와 국어교과에서 실시합니다. 먼저 사회교과에서는 생활 속 인권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다짐 선언문 쓰기를 통해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실시합니다. 국어교과에서는 인권 보호를 주제로 규칙에 맞게 토의하기를 통해 관찰평가 및 체크리스트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록은 사회교과에서는 생활 속 인권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인권 선언문으로 표현하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와 같이 작성하고 국어교과에서는 인권 보호를 주제로 한 토의 활동에서 토의 절차에 따라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어가며 활발하게 토의 활동에 참여한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활용 팁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생각을 모을 때에는 멘티미터와 같은 워드클라우드 에듀테크가 생각을 그림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둠별 자료 조사하기와 만들기 등 모둠원이 동시에 협업 활동을 할 때에는 알로우를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웹보고서를 만들거나 표현 활동을 해야 할 때에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쉽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에듀테크들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운영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참여도 높은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며 저희 연구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융합을 통해 교육의 범위가 한 차원 더 넓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실이라는 물리적 범위를 뛰어넘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며 협업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생각을 모으고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오프라인 활동보다 온라인 활동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며 학생들의 흥미도 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생 중심 수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의 활동과 모둠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이 가지고 있는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는데 오프라인 수업을 바탕으로 하여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수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 과정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프로젝트에서 하고 싶은 활동,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더 교육적인 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메타버스 재배 주소로 들어가시면 도산초등학교 5학년에서 실시한 여러 활동 결과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에듀네티클리어 이따 플랫폼으로도 도산초등학교 5학년 인권 프로젝트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 주소 링크로 접속하시고 교과에서 인권 프로젝트를 검색한 후 콘텐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온오프 연계 수업 모델 너와 나 우리 모두 지키는 인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